진짜로 여기 처음 갔을 때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갔어요. 진짜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여기가 땡겨요. 1시간 가까이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입안 가득 육즙팡 하는 그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고깃집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 갔는데 일주일 내에 또 한 번 더 가고 싶었던데, 요즘 가장 핫한 고깃집들, 그 중에서도 나름의 개성이 있는 고깃집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굽당입니다. 미쉐린 가이드에도 등재가 됐다라고 해요. 본점은 신사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수동에도 하나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사동에서만 몇 번 갔었고, 일단은 가게 자체가 굉장히 좁고 상권의 특성상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건물 뒤편으로 가면은 조그만한 사설 주차장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술도 한잔 되니까 웬만하면은 차는 안 가져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영업시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점심 장사를 하고 평일에는 3시부터 운영을 한다고 해요. 당연히 웨이팅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원격 줄서기는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 가서 찍으면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은 콜키지 프리거든요. 고기만 팔아줘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콜키지 무료라고 하면은요, 음식값에 콜키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술을 안 가져가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특징이 돼지고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압도적인 삼겹살 팝니다. 지방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으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살은 좀 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어떤 집을 가더라도, 항정살이 맛있는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는 그냥 삼겹살을 먹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집이 바로 굽당입니다. 굽당에서는 목살이 오히려 삼겹살을 압도하게 맛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여기는 목살인데도 불구하고 퍽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성이 잘 돼가지고 확실히 고기에 막 감칠맛도 돌고, 그래서 굽당에서는 목살을 추천드려요. 고쿠미 쌀밥이라고 해가지고 쌀밥에 간이 돼 있거든요. 스시 코우지 운영하고 있는 코우지 셰프의 컨설팅을 받아서 만들어진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먹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쌀밥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놨다가 와사비랑 이렇게 곁들여서 드셔보시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목살 드셔보실만 하고요. 고쿠미 쌀밥이랑 된장찌개, 저는 보통 요렇게 시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이드 메뉴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생트러플 짜파게티, 팔도 비빔면, 신라면 투움밥, 이런 거 그냥 집에서 끓여 드시지 뭐 여기까지 가서 먹습니까? 좋아하면 먹을 수 있죠. 먹는 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안 먹는 거지. 여기가 아마 비밀이야 부티크라고 해가지고 트러플하고 캐비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유통 많이 하시는 분이랑 인맥도 있다 보니까 캐비어도 팔고, 원래는 짜파게티도 트러플 오일을 뿌려주는 짜파게티였는데 생트러플 짜파게티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에 캐비어나 생트러플을 먹는 게 과연 어울릴까 해서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고요. 굽당이라는 식당 자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게 흥했던 분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본인께서 많이 경험한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쓴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체 불판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도 인상 깊었고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스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틀려지기는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편차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주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뭐 고깃집 직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릴링 마스터들이 평준화가 돼 있는 집이다. 근데 자리가 좁고 좁은 데서 이렇게 손님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이제 고기 좋아하는 편한 친구랑 가서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와인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들고 가서 먹겠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산청 숯불 가든
가든이라고 식당이 있거든요. 마곡이라고 해 강서구 쪽에 있습니다. 을지로 쪽에도 분점을 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발산역이죠. 5분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가 가능은 해요. 마곡 파인스퀘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출입구가 좁다 보니까 큰 차는 제약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캐치 테이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원격 웨이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저기 오늘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1시간 전쯤에 미리 웨이팅 걸어 놓고 그쪽 나가 가지고 한 10분 정도 대기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블도 빼곡하게 있어 가지고 빠지는 속도도 꽤 빠른 편이기는 해요. 콜키지는 와인은 2만원, 위스키는 3만원 정도 받으니까 술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콜키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부터 그럼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래식 소금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양념구이. 소금구이가 이 집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메뉴 때문에 여기를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금구이를 500g을 기본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2명이서 가가지고 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 접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반 접시는 추가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가가지고 소금구이로만 한 접시 500g을 다 먹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두 가지 메뉴를 다 먹고 싶으면 어떻게 시키냐, 고추장 양념구이 2인분을 시키고 소금구이는 추가 반 접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가 2개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대신 소금구이부터 구워달라고 하면은 구워줍니다. 소금구이가 나오면은 불판에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굉장히 크게 잘라줍니다. 근데 턱관절 질환이 있으시거나 작게 드시는 분들, 치주 질환이 진행돼가지고 저작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크게 잘라 놓으면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위 가지고 조금 더 잘게 잘라서 드셔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잘라준 거 그대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좀 붙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부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삼겹살과 다른 부위들을 섞어서 주거든요. 첫 입에 맛있게 느껴질 만한 고기를 제일 먼저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첫 점이 가장 지방질도 맛있고 딱 맛있는데, 뒤로 가면은 약간은 퍽퍽살도 같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쉽기는 하다. 그리고 이제 고추장 양념구이 같은 경우는 장점은, 보통은 고추장 양념구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고기를 안 쓴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생고기에 비해서 양념을 잘 쓰면 고기의 질 같은 건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게 먹어보면은, 아, 고추장 양념을 해서 파는 고기 중에서는 고기질이 좋다. 제 느낌에는 새마을 식당에 보면은 열탄 불고기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약간 상위 호환 정도라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양념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야 되는데, 소금구이는 대부분 끝까지 다 구워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양념구이는 두 번째 판부터는 직접 구워서 드세요 그러거든요. 귀찮습니다. 나머지 특수부위들은 제가 한 번씩은 먹어봤던 것 같은데 인상 깊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류인데 아주 뭔가 뛰어나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맛이 없지는 않고 다 기본 이상은 합니다. 저는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공깃밥 시켜서 먹는 편이기는 해요. 여기도 분위기가 좀 왁자지껄합니다. 테이블들을 연달아 이렇게 쭉 붙여놨거든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옆 테이블 대화도 이렇게 쉐어가 되고, 옆 테이블 재밌는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술 먹고 왁자지껄하게 놀기는 괜찮은데 격식 있고 분위기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처음 갔을 때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 갔어요. 진짜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여기가 땡겨요. 그래가지고 시흥에서 출발하면서 웨이팅 걸어놓고 1시간 가까이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한번 먹어본 다음에는 되게 생각나고 맛있었던 집이었고, 입안 가득 육즙 팡 하는 그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금돼지 식당이죠.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와 있고, 여기가 아마 미슐랭 가이드에 처음으로 돼지고기 집으로는 올라가 있고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집이 아닌가 싶어요. 삼겹살집이 어느 순간부터 숙성 삼겹살이 대중화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성 삼겹살하고 조금 한다 하는 집들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는 그래도 한 끗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의 끝판왕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금돼지 식당 추천드릴 것 같아요. 위치는 약수역에서 3분 거리가 있고요. 주차장은 안 돼요. 이게 보면은
보면은 잘 되는 식당들이 주차에 인색합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주차장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주차장이 다행히도 찾아갈 만은 합니다. 공영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픈 전에 가도 첫 테이블에 못 앉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워낙에 인기집이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 보면은 버거킹이 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으면서 거기서 보면은 금돼지 식당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빠지는지 관찰하다가 시간 됐다 싶을 때 가서 먹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전에는 콜키지가 프리라고 하거든요. 가장 맛있는 메뉴는 아니나 다를까 삼겹살 먹고 있고요. 여기서는 김치찌개를 먹거든요. 이게 뭐 2시간씩 끓여가지고 나름 깊은 맛이 난다라고 해요.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먹으면은 진짜 컬리에서도 금돼지 식당 김치찌개가 팩으로 포장된 게 팔거든요. 그것도 집에다가 킵해놓고 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바질쌈이라고 해가지고 쌈 야채를 파는데 저는 삼겹살에 쌈은 상추에다가 마늘고추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삼겹살에 바질이 잘 어울렸어 봐요. 그러면은 다른 고깃집 다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냥 마늘고추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의 끝판왕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 이제 웨이팅 할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서 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몽탄이죠. 위치는 용산 쪽에 삼각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차는 또 여기도 안 되고요. 뒤편에 보면은 주상복합 건물이 있거든요. 어디 뭐 길가에 세울 만한데 그런 거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팅이 여기도 극악인데 현장 웨이팅만 돼요. 개인적으로는 원격 웨이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손님들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길거리에서 뭐 방황하면서 2-3시간씩 쏟는 거는 손님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아쉬운 게 없으시니까. 웨이팅에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제 경험상 점심 때 먹으려면은 대기를 문 열기 전부터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저녁 때 먹는다, 한 3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 줄을 서야지 저녁 시간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대는 식당이 마감하는 시간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식당 입장에서는 웨이팅을 받았다가 손님을 못 받게 되면은 손님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이 많다 싶으면은 태블릿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웨이팅이 안 빠져가지고 못 먹게 돼도 나는 식당한테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취소 대기를 시켜주기는 하거든요. 취소 대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말대로 3-4시 때 했는데 못 먹었다 막 이런 걸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마세요. 저도 그냥 제가 그랬다는 거지. 여기는 집불 상정살도 있고 우대갈비 이렇게 있는데, 집불구이는 제가 느꼈을 때는 집불에서 굽는다고 해서 고기 맛이 특별히 다르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여기는 우대갈비가 맛있다. 저는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감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입에 이렇게 좀 당기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에 당기기는 하면서 너무 단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는 정도를 저는 선호하는데, 그런 면에서 몽탄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맛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의 장점은 우대갈비 자체의 맛도 맛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밑반찬이나 그걸 또 서빙하는 직원들의 애티튜드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2인분부터 시킬 수 있을 거예요. 2인분 시키면은 뼈 한 덩이 나오고 뼈에 붙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잘 잘라주는데, 그게 양념과 고기 맛이 상당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맛있어서 생각났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뼈에 붙은 근막 같은 그런 부위들도 드시라고 다 발라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경험상 먹을만은 한데 너무 질기고 해가지고 치아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하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굳이 뭐 그것까지 막 다 드시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고기가 아쉽다 추가 1인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상 질기고 이런 거 드시다가 치아가 상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거는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이용한 메뉴가 많거든요. 양파 볶음밥도 있고 양파 김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파 김치를 주는데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양파 김치를 주방에서 다 썰어가지고 퍼서 한 접시씩 이렇게 주면 가장 편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양파를 통으로 가져와서 서빙을 합니다. 그 위에 약간 살얼음이 얼어 있는 거, 요거까지도 이제 딱 보여줘요. 잘라줘야지 먹을 수 있는데 직원이 어떻게 응대를 하냐면은 저희가 드시기 좋게끔 잘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앞치마를 입고서 손님한테 튀지 않게끔 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가슴팍에서 가위로 잘라주거든요. 그게 식당에 손님을 접객하는 프로토콜이겠죠. 저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줄을 최대한 많이 세우는 식당이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자로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또 하나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게 있는데, 와인 콜키지를 하는데 보통은 파인
파인다이닝 같은 식당이 아니라고 하면은 잔 주고 오프너 주고 오픈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픈도 해주시고 테이블 티슈 있잖아요. 티슈를 길게 펼쳐가지고 병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더라고요. 와인에 따르고 이게 병으로 흐르지 않게끔 장치를 해주는 걸 보면서 사소한 이런 배려들이 돋보이는 식당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가면은요 우대갈비 먹고요, 그리고 된장찌개 밥 먹고 볶음밥도 뭐 생각나면 한 번씩 먹고 합니다. 육회나 트러플 계란찜 이런 거는 뭐 생각나면 먹기는 하는데 또 왔을 때 꼭 먹어야지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왁자지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등받이 의자도 있고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들보다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기는 하네요. 오늘 저녁으로 가실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나 대신 일단 줄을 서줘야 돼. 줄을 누가 서준다라고 하면은 금돼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금돼지는 항상 오픈런 해가지고 점심때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꾹당하고 산청 숯불은 그래도 웨이팅을 할 만은 해. 산청은 원격 웨이팅이 되니까 웨이팅 자체가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그 두 개는 먹고 싶은 만큼 먹었는데 솔직히 몽탄하고 금돼지 식당은 먹고 싶은 만큼에 아직 조금 못 미쳤어. 한 두어 번 더 가면 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가도 돼 할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나름 바쁘게 사는데 3시간씩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돼지 식당에서 이제 저녁으로 이제 뭐 한잔 하면서 김치찌개도 먹고, 저처럼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서울에 이제 한번 올 일이 있어가지고 맛있는 고기 한번 먹을 때 어디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께서 조금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시는 내용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